최근 미 증시에서 살펴볼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밈 주식 열풍인데요. 3년 전에 게임스톱으로 대변됐던 밈 주식 열풍 사태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번엔 일어나는 밈 주식 열풍 현상이 단지 제2의 게임스톱 사태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M7에 이은 새로운 종목 찾기의 일환인가 하는 점이 될 텐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위원님, 오늘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일단 간밤 뉴욕 증시 어떤 부분 주목하셨습니까? 네, 미일 간에 이렇게 무역 협상 타결, 어제 우리가 이제 새벽 방송 끝나고 나서 바로 그렇게 전해졌으니까 하루 정도 지났는데요. 오늘 방송에 대부분 다 이 내용으로 채워질 것 같아서 미국의 증시 입장, 투자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좀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하루가 지났습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죠. 갑작스럽게 화두다.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예상치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배경에 대해서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어떤 각들이 이해되느냐 하면 미일에 지금 트럼프와 이시바는 서로 상당히 곤혹스러운 환경이 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아시겠지만 취임 이에 주력했던 관세가 무기력한 논쟁이 되는 이런 상태고 이시바 같은 경우에는 참여연 선거에서 실패해서 퇴진 압력이 되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가 출구 전략이 필요한 거거든요. 출구 전략이 필요하니까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화두다 뭐 이런 쪽에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 또 충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시바의 그 곤혹스러운 얘기는 다 시청자 여러분 때문에 다들 아시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무력화되기 때문에 사실 동맹국이라든가 그다음에 미국민이라든가 공화당이라든가 트럼프 퀴즈조차도 이탈되는 현상이 돼서 트럼프가 외딴섬이 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항상 무리수를 두르게 되는데요. 웹산 사건, 이게 애만 사람을 갖고 이렇게 뒤집어 쓰기로 하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 킹이라든가 그다음에 여기에 오바마 대통령은 왜 등장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애막였는데 까보고 나니까 별게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 다 돌출구가 필요하지 않았느냐. 그런 측면에서 출구 전략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관세에 대해서 출구 전략에서 이번에 미일 간에 깜짝스러운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다. 일본에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4월 9일 날 24%에서 7월 9일 날 25% 오히려 올렸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8월 1일도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번에 절반으로 15% 내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절반에 가깝게 이렇게.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뭐냐 하면 EU와 한국, 인도도 남긴 했습니다는 가장 주력했던 남아있는 국가가 미국 입장에서는 주력하는 국가가 EU와 한국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일본처럼 대폭 인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기대가 조심스럽게 형성되면서 미국 증시에서는 타코 증시다. 그래서 여기 트럼프는 역시 타코다 하는 각도에서 서머렐리와 비슷하게 타코 장세에 대해서 오늘 다우존스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시원하게 미국 증시가 올랐다 이렇게 됐습니다. 말씀대로 각국의 무역 협상 결과가 나오면서 안도 심리가 월가에서 확인이 됐고 그래서 미국 증시에서 서머랠리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지금 증시 오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지금 과열 아니냐 걱정하는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그런 시각도 있죠. 어제 국내 대형증권사의 회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아침에 전화를 주셨어요. 한국 증시, 미국 증시 전부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 하는데 사실 우리 방송을 통해서는 하반기에 여러 가지 유동성 여건이라든가 펀더멘탈 여건, 여기에 매크로 사이드의 경기라든가 마이크로 사이드 실적을 들어서 강세장이 이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쪽에 말씀을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방송을 좀 잘 안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어제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오늘까지 모든 증시가 올랐습니다. 사실 한국 증시도 어제 오후 들어서 올랐죠. 유일하게 인도네시아가 휴장 상태인데요.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 모든 증시가 아시아, 유럽, 미국 증시를 전부 올라서 전부 이렇게 상승세에 동반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이 지난 4월 중순이었는데요. 그때 이렇게 상승세를 보면 스카이로켓 장세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사실 미국의 S&P 지수가 6,358까지 갔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3개월 만에 30%가 급등하는 건데요. 이거는 그야말로 스카이로켓 장세다.
상승 속도로 보면 50년 만에 가장 빠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형증권사의 회장을 하신 분 것처럼 자연스럽게 단기 급등에 따라서 경계감이 나오는 거죠. 예. 조정장을 보이느냐 하는데 지금은 뉴노멀 환경입니다. 과거처럼 차트 분석이라든가 하는 게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역시 우려 시각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전해드렸던 내용이죠. 퍼를 비주로 할 때는 지금 M7의 종목들 이렇게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단계다. 그리고 FGI 80발, 제로 옵션발 이렇게 공포와 탐욕 지수 공포 같은 탐욕 경우. 지수 이런 거에 대한 폭락장 문제 그리고 차트 분석상 죽음의 분석 문제, 죽음의 차트 문제 이런 문제는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런 과열 조짐이 나올 때 시청자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는 포모적인 막차를 타는 겁니다. 포모적인 막차를 타는 장소에서 2021년에도 이 코로나 장사회가 막 끝날 줄 무렵에 게임스톱을 비롯한 밈 주식의 사태를 우리 서학개미들이 막차를 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결론들이 있습니다. 그런 조짐이 재현되니까 아마 사실 미국과 일본 간의 무역 협상이 타결됐다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 서학개미 입장에서는 최근에 나타나는 이런 밈 주식의 열풍 문제가 2021년의 사태를 빌어서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증시 과열 조짐 우려와 관련해서 살펴볼 만한 부분이 미국에서 일어나는 밈주식 현상입니다. 외신에서도 이 밈주식을 주제로 다루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일단 이 밈주식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부터 정리를 해보죠. 네, 사실 그 3년 전에 이게 밈주식 사태, 게임스톱 사태가 미국의 주도주라든가 미국 증시의 본질적 공매도라든가 그러니까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게 미쳤던 충격이 상당히 심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2023년에 SB 사태도 거기에 기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최근에 나타난 밈 주식이 향후의 미국의 주가 전망이라든가 미국의 제도 개선이라든가 미국의 증시에서 주조들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떤 변화를 줄까 하는 측면에선 굉장히 주목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밈 주식 소문에 소문을 타고 주식이 오르는 현상이 이게 밈 주식의 특징이다 하는 것은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고프로라든가 이 고프로는 잘 아시죠? 유튜브 이렇게 예. 카메라 그다음에 크리스피 크림 이건 뭐 시청자 여러분이 미국에 갔다 오신 분들은 워낙 잘 아실 거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대체육과 관련해서 비욘드 미트 전혀 그동안 사실 미국 증시에서 존재감이 없었던 주식들이죠. 예. 이런 주식들이 지금 순환매 양상을 오면서 주도적 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월가의 관심을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태가 제2의 게임스톱 사태로 이어질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과거 3년 전에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코로나 사태가 막 끝나갈 때 민주주식 결표에서 선도했던 것이 게임스톱이죠. 근데 이때의 주식은 밸류와 무관하게 100% 급등했습니다. 근데 100% 급등하니까 결국 고평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스카이로켓팅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특정한 계기에 거품이 이제 그 풍선이 되면 이 아스에서 하나의 딱 칼 같은 풍선이 부풀어 오르면 그 조그만 침으로 딱 누더라도 펑 터지게 되거든요. 그 사태의 빌미가 됐던 것이 2021년 올년 CPI 사태입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동안 물가가 안정됐다가 사실 CPI가 2021년 5월 달에 발표됐던 4월 CPI가 굉장히 높게 나왔거든요. 이때 일부 그 대형증권사 아침에 방송했던 사람은 이게 중고차 가격의 상승에 따른 뭐 어쩌고 이러는데요. 이 방송을 통해서는 추세적으로 코로나 사태의 물가 상승이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이 된다. 그래서 다음 연도 2021년 3월 달에 금리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고무풍선을 터뜨리게 해서 프레시 크래시 현상이면서 주가가 막판에 탔던 포머족들이 굉장히 손실을 기록했던 겁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 민주주식이 그 증시의 악재만 되는 게 아니라 민주주식은 주도주가 바뀌는 상태에서 과도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M7이 주도하고 있습니다는 새로운 업종들이 뭐가 주가 될 것이냐 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그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도 굉장히 주목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기억나는데 3년 전에 미국 주식 열풍이 불 때 제가 그때 특파원으로 있었을 때인데 월가에서도 그렇고 말씀대로 오를 때 기분 좋게 나 이거 갖고 있다 기분 좋다 하시다가 막상 급락할 때 대처 못해서 손실 본 분들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그때의 변동이 굉장히 심했고 예.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사실 우리 미국 주식의 개인 열풍이 있었던 때 개인 투자가 열풍이 이렇게
명함이 갈렸었는데요. 예. 동기로도 이러한 게임스톱의 밈 주식의 열풍이 있을 때 국내 증권사들이 오히려 미국 주식을 세게 밈 주식을 밀어서 개인 투자가들이 오히려 손실을 많이 기록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시청자분이 3년 전에 유명한 헤지 펀드와 개인 투자가들의 통합체를 로빈후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빈후드 간의 공매도전 전쟁은 유명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지금 주가가 고평가이기 때문에 아까 주가가 하락일만 남았다. 그런데 보니까 하락을 겨냥해서 헤지 펀드들이든가 이런 것은 공매도 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멜빈 캐피탈이든가 스티론 리서치 같은 이런 헤지 펀드는 게임스톱에 대해서 공매도를 쳤습니다. 나머지 민주주식도 당시에 공매도를 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 온라인상의 로빈후드의 영향력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일시에 바쳤습니다. 게임스톱을 매수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반격에 나섰던 헤지 펀드들이 손실폭이 커다. 여기서 이제 반격은 공매도를 계속해서 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결국 이 공매도 관련해서 대격돌을 벌이다가 예. 결과적으로 막판에 헤지 펀드들이 쇼커버링하는 상태에서 이 주가가 급등했던 모습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공매도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 서학개인 분들이 많이 손실을 기록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워낙 이것이 짧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는 시청자분이 인터넷상에 뒤져보면 굉장히 이 사건이 긴박하게 돌아갔다는 것을 아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게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금융위기 방지 차원에서 2008년, 2005년 리먼 사태 때 금융위기 재발 방지 차원에서 도드-프랭크법이 이렇게 부활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도드-프랭크법을 부활한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공매도에 규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정도의 제도 변화가 될 만큼 굉장히 긴박했던 사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국내 증시에서 얼만큼 관심이 있냐 하면 사실 우리나라가 그동안 공매도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공매도 재개를 했거든요. 여러 가지 MSG 편입이라든가 이런 거 감안해서 공매도 재개했습니다. 얼만큼 똑같은 시점입니까? 국내 증시도 사실 지금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조정장 이렇게 얘기할 만큼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이고 공매도가 재개된 상태에서 비슷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제를 밈 주식으로 자꾸 이야기 이어나가고 있는데 한 의원께서 분석해 주신 부분 가운데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밈 주식 열풍이 일어날 때 주도주가 바뀔 수 있다는 건데 위원님, 밈 주식 열풍이 일었던 3년 전에 어땠습니까? 네, 사실 게임스톱 사태 이후에서 투자자들의 명함이 극각으로 갈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은 항상 게임스톱, 밈 주식은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는 기존 주에서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는 과도기적 현상이다. 그래서 포머족들이 막차를 타는 겁니다. 그 현상에 대해서. 그런 과정에서 그 후에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상승을 보이는 과정에 주도주가 바뀌었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민주주식 있을 때 빵수, 뭐 페이스북에서 빵수 관련된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죠. 그 후에 과도기적으로 맞췄습니다. 그 후에 뭐 주가 종목에서 바뀌다 보니까 마가 업종, 뭐 트럼프만 마가만 주장한 게 아닙니다. 마가 업종이라고 아시죠? 그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메타, 그 애플, 아마존 이렇게 해서 마가, 거기에 테슬라를 넣어서 마가트 이런 쪽에 굉장히 용어가 나오다가 결국 2023년서부터 M7이 지금의 투자자들한테 많은 성과를 주는 M7이 주도를 정착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근데 올해 들어서 주도주가 바뀌는 양상을 시청자분한테 전해드렸습니다. 이 대목도 굉장히 주목하다. 왜냐? M7이 종목 간의 차별화를 떠나서 디카플링을 떠나서 세그멘테이션, 분절의 현상이 되고 있다. 그 내용들은 뭐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뭐 테슬라 실적이 발표됐습니다는 어닝이 예상보다 좀 안 좋았죠. 예. 가이던스라든가 그다음에 어제 얘기했던 세팩트 문제 것 때문에 사실 시간에서 조금 오르다가 지금 이렇게 주춤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M7의 종목에서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는 20% 이상 다 급등. 그다음에 테슬라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이런 쪽은 사실 15% 이상 급락. 그리고 알파벳은 오늘 좀 이렇게 그 예상보다 좋게 나오긴 했습니다는 주가 상승폭이 굉장히 제한돼 있죠. 그래서 올해 들어서 알파벳이 한 2% 정도. 그래서
오늘 이렇게 테슬라와 알파벳 실적이 그대로 지금 상반기에 나타났던 수익률 고를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루지만 시청자 여러분 그런 것을 이제 미리 전해드렸는데요. 결과적으로는 M7에서 다음에는 뭐가 될까 하는 측면에서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정신이 없는 가운데 AI의 행동 계획을 좀 얘기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미래의 첨단 산업에서는 AI의 장착 여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 제가 이 얘기를 뭐 지난주인가요? 제가 시간을 정확히 였습니다는 M7E에서 신앵커한테 제가 과제를 하나 던져준 게 있어요. 좀 숙제를 해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워낙 신중하시고 이렇게 신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숙제를 할 때 바로 즉답하지 않고 좀 더 이렇게 연구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숙제는 하셨습니까? 그 M7이 마이크 오르르크가 만들었던 개념인데 네네. 제가 아직 그 정도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직 숙제를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도 AI 행동 계획을 오늘 발표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AI와 관련된 지금 뭐 AMM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것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메타 이런 거 관련해서 AI3 이런 용어들이 새롭게 나온다. 이게 아직 시장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용어들은 아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새롭게 나올 것이다. 2021년과 마찬가지로 방스 이외의 마가트 이렇게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다가 M7으로 정착됐거든요. 이런 국면이 하반기에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다루는 이 문제는 어쩌면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선 특히나 종목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주도주가 바뀔 수 있는 국면에 있다면 언제 또 어떻게 투자하는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하반기 예상으로 본다면 상반기 추세는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M7 중에 하반기는 대체로 보면 세 가지 차별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세 가지 차별은 뭘까? 3대 지수별로 차별화가 날 것이다. 두 번째 이제 지수별 차별화가 날 것이다 하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업종별로 차별화가 날 것이다. 그래서 업종별은 M7이냐 빅테크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렇게 될 거고 세 번째는 M7 종목에서 차별화다. 이게 3대 차별화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하반기에는 이렇게 새로운 주도대가 나오는 과도기전 상태인데요. 지금 상반기를 이끌어서 하반기에 새로운 주도를 줘서 M7에 AI3 같은 AI에 관련된 주가 나올 것이다. 근데 이거는 주도주로서 좀 늦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AI에 관련돼서는 3년 전에 챗 GPT를 통해서 그때 투자를 했으면 대단히 돈을 많이 벌었을 겁니다. 엔비디아.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AI와 관련된 업종의 새 주도자를 M7 다음에서 이렇게 투자하면 초기 단계 탑승 여부, 투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AI보다는 앞으로 새롭게 이제 기존의 업종이 없다 해서 플러스 알파 그리고 앞으로 뛰어난다 라이징 인더스트리 알파 라이징 인더스트리 업종이 어떤 품목이 될 것인가 그래서 좀 획기적인 이런 그 업종들이 아마 주도주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것을 시청자분과 같이 나올 때마다 그때마다 시청자분한테 발빠르게 그리고 신앵커도 이제 아마 숙제를 잘 하시면 또 새로운 그 용어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같이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두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 먼저 최근에 밈주식 열풍 이후에 과열 이유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 그래서 투자 심리가 미증시 상승해서 조정으로 향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이제 그 대형증권사 회장처럼 조정장이다. 그런 과거의 관념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냐? 지금은 과거의 차트 분석이 맞지는 않죠. 왜냐하면 사실 지금 뉴노멀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다. 새로운 지표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미 증시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있습니다는 저희들이 이렇게 좀 강세장 쪽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데요. 왜 그럴까 하는 측면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반기에 트럼프 장세 결과적으로 이 하반기에 이것이 정상을 가는 국면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시의 본질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유동성과 펀더멘탈. 자, 유동성은 좋아집니다. 이건 뭐 좋아집니다. 지금 뭐 시청자는 금리 인하도 되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돈을 풀기 때문에 또 재정 정책에서 돈을 풀기 때문에 유동성 괜찮습니다. 펀더멘탈은 추세 전환입니다. 1분기 경기 저점입니다. 대부분 하반기 성장률이 올라간다.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도 앞서 말씀드린 마이드 어닝 서프라이즈다. 그러면 트럼프 재료도 지금 뭐냐 출구 전략의 일환으로 지금 일본과 갑작스럽게 무역 협상을 타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중간 선거 갈수록 자기 자신의 고집보다는 타협적으로 모색하지 않겠느냐. 자, 여건은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계하는 목소리가 있고 조정장 얘기가 있습니다는 조정은 뭐 단기에 이거 그렇게 올 수가 있죠.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이 개인 투자가들이 좀 투자 스팬이 크니까 하반기에 어떻게 될 것이냐는 측면에서는 대체로 이렇게 미국에서는 낙관론이 비관보다는 우세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낙관론이 우세하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 밈 주식 열풍이 지속이 된다고 하면 공매도, 숏 커버링이라는 단어가 따라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공매도 전쟁이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공매도라고 하면 사실 우리 증시도 되게 많이 움직였고 또 우리 거래소라든가 우리 증시 참여자들도 시사점을 좀 찾아야겠지 않겠습니까? 네. 미국 증시가 좋으면 좋을수록 사실 떨어진다는 시각, 조정론과 예. 앞으로 간다는 시각에서 공매도 전쟁은 아마 치열하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조정장에서는 공매도를 칠 거고 앞으로 올라갈 때는 올라간다고 볼 때는 레버리지 추락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어떤 형태가 되든 2021년같이는 헤지 펀드와 아니면 개인 투자가 되는 이렇게 사실 그 전쟁이 되든 이번에도 뭐 그와 같은 비슷한 조짐이 되는데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투자가 힘이 컸습니다. 정부에서는 공매도를 재개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한국 주식은 종목에 따라서는 고평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전에 사실 그 하나증권에서는 하반기에 코스피 지수 4,000 갈 수가 있다. 근데 미래에셋에서는 2,850 갔다. 그러면 어떤 쪽으로 보냐에 따라서 공매도 치느냐, 레버리지 투자하느냐 이게 전쟁이 되겠죠. 예. 이런 상태에서는 정책 당국자가 시장의 세리를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현 정부의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주식에 투자하신 경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하겠는데요. 결국은 공매도 문제로 해서 시장이 혼란하면 코스피 5천 현 정부의 제1의 경제정책의 우선순위가 흐트러질 가능성이 비교적 빨리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쪽으로 해야 될 것이냐. 헤지펀드 이런 쪽에 힘을 실어주는 것보다는 공매도에 활기를 칠 수 있는 것보다는 동학개미, 개인 투자가에 힘을 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법 개정 문제 아시겠습니다는 지금 모처럼 상법 개정에 이어서 그럼 개인 투자가들의 힘이 바탕으로 해서 지금 코스피 5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세법 문제입니다. 세법 문제에서 대지요건 하향시킨다. 그다음에 거래소 정상화시킨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증세를 이렇게 추진한다. 양도 차익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세법에 담당하는 사람들이 상법 개정에 담당하는 사람과 협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법 개정한 사람과 상법 개정한 서로 딸이 놀고 있습니다. 이면 안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세법에 담당하는 사람 꼭 감세 문제는 주식이 거래가 활성화되면 감세 문제는 자동스럽게 어떤 대안보다도 감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5천 가는 게 우선순위이다. 그러면 감세 문제는 해결한다. 그런 쪽으로 세법 개정에 우선순위를 두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오늘 민주식의 한국의 공매도 제기한 우리 정책 당국자에 주는 교훈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